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탈 대표이사 박종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가지 내용을 유튜브에 컨텐츠를 제작해서 하나씩 올릴 예정입니다. 로탈이라고 해서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테고요. 첫 번째 컨텐츠로 발표할 내용은 MRI 선택과 응용 사례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요즘 뭐 AGV니 무인이동차니 자율주행이니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크게 형태를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일반 AGV 구동부 위에 로고 팔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로고 팔이 기존에는 정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물건이 들어오면 컨베이어를 타고 그때 로봇이 로딩 업로딩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지금은 납품중 소량 생산의 유연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돌리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로봇 팔 달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직접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컴퓨터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저상형이라고 했어요. 그 자동차 1, 2차 밴드도 보면 가공된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옮기거나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차 밑으로 들어가서 얘를 들어 올리고 이동하는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삼성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쪽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1, 2차 밴드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건 이제 컨베이어가 위에 올라가 있는 타입이죠. 그래서 팔레트나 기타 박스 이런 것들을 대신 이어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컨베이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돼 있어서 한쪽 공간으로만 간다든지 아니면 분기 지점 이런 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컨베이어가 구동부다 보니까 유지보수 관리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컨베이어 타입 위에 올리고 이제 싣고 가는 타입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이시는 건 이제 순찰 로봇이라고 했어요. 혼자 자율주행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환경 데이터도 측정하고 예를 들어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 가스 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여기 보면 작지만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원격에서 데이터도 수집하고 사람이 나타나면 디텍팅하고 이런 것. 저희 회사는 로탈이라는 회사고요. 회사에 대한 소개는 관련 홈페이지를 이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AMR이란 말을 요즘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AMR이 굉장히 신기술은 아니고요. 통칭 AGV란 말을 많이 씁니다. AGV란 말을 쓰고 LGV니 SGV니 무슨 가이디드 방식에 따라서 여러 사용하는 말이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동을 from to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이디드 방식을 다 포함해서 통상 AGV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MR이라고 특별히 쓰는 이유는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요즘 대두되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하고 차이점은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이제 라인을 디텍팅하고 레이더나 비전 센서를 통해서 앞뒤 간격을 차간 간격을 조경하는 이런 쪽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차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가이드드 방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랑 다 같은 자율주행이 아니고 왼쪽에 보시는 이제 위에 인도 GPS 방식의 라이더 센서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라이더 센서가 하나 더 있고 대각선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팔레트가 있잖아요. 팔레트 이제 공정 중에 공정간 물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차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넣는 자율주행이라서 고속도로 자율주행하고는 이런 차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GV라는 게 굉장히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80년대부터 나왔던 기술이고요.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를 분류하자면 학계라든지 업체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편의상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세대별로 발전되는 센서라든지 CPU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1세대는 PCB 기판으로 PCB 기판이나 DSP 칩을 프로그램에서 기판을 많이 만들었고요. 중국 제품들이 조금 요즘 이 방식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통신 방식은 그때 당시에는 8, 90년대는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이동 대천환기 전선이 없이 무선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요. 주로 이제 마그네틱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마그네틱 방식 하면 요즘 골프 치러면 카트카가 이동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내 밑에 이제 마그네틱 벨트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때는 뭐 위에 통합 제어 시스템 이제 자기 관리 시스템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2세대는 이제 PLC가 AGV 적용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PLC라는 건 이제 메인 CPU가 있고 오른쪽에 확장 슬롯 따라서 그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PCB도 뭐 여전히 쓰고 있고 3세대에서도 PCB는 계속 쓰고 있어요. 이때 이제 블루투스나 시리얼, 유비쿼터스가 대두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뭐 직비라든지 마그네틱 센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센서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흐름 제어는 크게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정해진 길로만 다니고 생산 공정에 따라서 이 공정이 끝나면 저 공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만 사용했고요. 지정 위치에서만 이동하고 변경은 불가했었습니다. 네? RFID라는 유비쿼터스에 관련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그 마그네틱 그 바닥에 설치된 마그네틱 벨트의 RFID 태그를 읽으면서 RFID 리더기가 그걸 스캔을 하면 무선으로 데이터를 알려줘서 현재 내 위치가 어디다 이런 것까지 잡을 수가 있었어요. 3세대를 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와이파이. 5G가 많이 나오는데요. 5G 모뎀이 2011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4월 10일 현재 AGV나 혼자 돌아다니는 디바이스에 장착할 수 있는 별도 모뎀이 아직 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지국도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대중화 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PC가 들어가요. 예, PC가 들어가고 슬램이라는 자율주행이 생기면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PCB가 들어갑니다. 로탈은 하드웨어 제어하고 구동은 PLC를 씁니다. 왜 PLC를 쓰냐면 그 AGV나 AMR이 다니는 공간이 지게차,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노동자, 기타 물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요즘에 로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많이 AGV를 만들어서 현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근데 PC 기반이죠. PC 기반이라 하더라도 리눅스 기반이니까 실시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어구동부 이런 쪽에서 이제 PC라는 건 굉장히 산업용에서 로스라는 게 연구용으로 나와 있고 산업용으로 아직 뭐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용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로스의 라이센스를 보시면 로스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사용으로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하드웨어 구동이나 안전 쪽은 전부 다 PLC를 사용하고요. 위에 상위단에 WMS나 ACS가 통신하는 것 때문에 이제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간의 이동도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PC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맵을 수집하는 것도 저희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로스로 넘어가려고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다라든지 복합적인 시스템이 나오면서 3세대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물류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류와 특성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어디에서 뭘 할 건데, 얼마짜리 AGV가 필요하고, 몇 대가 필요한데, 얼마다. 이런 가격 보시기 전에 사용된 CPU나 컨텐츠, 그 프로세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방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한꺼번에 여러 개가 돌아가는 저가형 AGV 같은 경우는 PCB 타입의 중국 제품들이 많아요. 단순한 일들을 처리하고 정해진 위치에 사람이 없는 것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PCB가 지극히 제 경험상으로는 무인이동이다 보니까 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라운드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뭐 겨울철에 차를 잡으려고 하는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물체들마다 전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AGV 같은 경우에도 공정이 떠 있기 때문에 또 EMI 처리라든지 그라운드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전기가 흘러서 들어가면 PCB 기판이 많이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PLC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 PLC부터는.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1, 2세대까지만 해도 프롬프트 정보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바로 대처가 되고 있지만, 3세대로 넘어오면서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AGV 대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면 저글링 랠리 포인트를 찍어 놓으면 자기들끼리 막 뛰어서 제자리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을 썼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이 시스템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일부 게임 이론을 물류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AGV 대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나 요즘은 이제 자동차 배터리 생산 공장에 AGV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라우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생산율도 떨어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뭐고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 하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설비가 아니고 생산 공정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가격 싸다고 PCB 타입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두 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수가 많아지면 PC 기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센서를 제가 여기 이제 C 그나브 센서라고 이제 C 인증도 받고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기준법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현장에 설치하고 나면 스티커 붙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제품을 사용할 거고 뭐 그런 것들은 다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시크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센서가 AGV 자체 내에 연동된 PC에서 이런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AGV가 돌아다니면서 맵을 스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율주행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내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GPS 방식을 사용해요. GPS가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측정하는 위성에 쏘아주는 아웃도어 GPS와 인도에서는 인도 GPS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 측령을 기준으로 해서 레이더를 회전하면서 쏘아서 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AGV가 라이다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 사람의 눈처럼 이런 이미지를 획득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넣어놨어요. 네, 하드웨어. 네, 저희도 5, 6년 전에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2014년 11월에 처음 아두이노 보이시죠? 아두이노에 모터 제하는 거 달고 원천 기술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초등학생도 만든다고 해놨잖아요. 소리 좀 줄일까? 예. 하드웨어는 초등학생도 만든다고 해놨는데 실제 맞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마트라든지 일반 웹사이트에서 사서 간단하게 프로그램하면 저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나 전시장에 나오는 하드웨어는 여기서 크게 원천 기술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원천 기술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네. 포인터.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을 레이저 포인터로 바꿔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물리혁명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로봇 자동화는 포함한 전용 설비가 생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자재로 생산 설비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용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이 물류창고로 갈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물건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물류도 생산의 일부로 인식이 되고 많은 기업에서 자체 물류 시스템이나 AGV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ERP, 동남아시아나 중국하고 차이점이 ERP입니다. 저도 이제 그 코트라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ERP가 제대로 구축 안 된 곳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하다못해 포스 데이터, 그러니까 ERP의 하위단에 있는 시스템이죠.
뭐 편의점을 비롯해서 음식점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구비가 됐고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99% 이상 제가 알기로는 ERP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MES라고 있는데요. MES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산 관리 시스템, 생산 주문, 구매해서 들어온 것들을 제조를 해라는 명령을 내려주면 각각의 설비들이 자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비가 생산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WMS라는 게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창고 관리인데, 네, 창고 관리 시스템 밑에 ACS라고 있습니다. ACS는 AGV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AMR이나 AGV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우팅하고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MES는 설비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 설비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내가 잠시 후에 이 전용 설비에서 가공이 끝날 것 같으니 WMS로 데이터를 보내서 WMS ACS로 보내요. 그러면 ACS는 MES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설비에서 명령을 보내줍니다. 가장 근처에 있는 AMR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로를 전송해 주는 거죠. 네, WMS를 통해서 A라는 장비에서 콜이 왔으니 너가 거기를 가서 물건을 집어서 창고로 가지고 와라. 이런 일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대, 세 대, 네 대까지는 PLC나 일반적인 제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6대, 8대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은 24시간 돌아가는 기준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공정 기준으로 했을 때는 WMS와 ACS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MR은 뭐 크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업체들마다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니까. 이 AMR과 ACS를 구축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비가 MES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설비가 AMR이 명령을 받아서 설비로 갔을 때는 설비랑 또 통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설비 입장에서는 연결된 OPC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연결된 데이터하고 MES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PLC를 통해서 AMR이 그 설비로 가면 그 설비랑도 통신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왔어. 네가 다 만들었다고 하는 설비를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은 다시 인계를 받겠죠. 그러면 그 제품을 담아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시스템이 잘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GV를 도입한다는 건 AGV를 사서 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상위 시스템과 연동이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이런 WMS나 EMS에 관련된 IT 계열, SI 기업들을 다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설비하고 연동되어 있는 통신 프로토콜과 다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항상 현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일단 무선 무선 네트워크의 특성과 보안. AGV는 유선이 아니고 무선입니다. 무선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공장에서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IP 타임을 비롯한 넷기어, 뭐 공장에서 많이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공장에서도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뭐 팔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공간 내에서 이렇게 쓰지만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뭐 100m, 200m 이렇게 간다고 하면 로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AP기기에서 제 AP기기로 무선 데이터를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네. AGV는 쭉 다니면서 기지국을 바꿔가면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킹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로밍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맥북이다 보니까 지니가 갑자기 작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로밍 기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로밍 기능이 안 되면 요즘에 가다 서요. 나한테 데이터가 안 오니까. 네. 그 다음에 자, 무선은 유선과 달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는 건데 안테나라는 게 모양이 틀려요. 안테나가 모양이 틀리는 방사 모양이 틀립니다. 이게 출력을 가해서 전파를 쏘아줬을 때 모양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얘는 동그랗죠. 그래서 여기는 랜덤하게 중간 위치에 놓았을 때 이제 쓰는 거고요. 여기는 특정 위치를 고출력으로 이제 쏘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에서 AGV가 다니는 길로 쏘아준다고 하면 왼쪽 모양이 좋겠죠. 그래서 AP기가 중간에 있다고 하면 이 모양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공장마다 틀리지만 고압의 용접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중간에 철근이 막 지나간다든지 하면 무선 데이터가 굉장히 불안전해요. 네. 그래서 AGV 자체에 내가 스탠다드 언론으로 처음에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령하면서 내가 했던 이벤트들을 AGV 자체 내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AGV의 세대별 특징을 나눴었죠. PCB, PLC, PC로 나눴잖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떤 타입이 있겠습니까? 3세대 PC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아까 PC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PCB나 PLC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데이터 슬롯을 넣어서 저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결 가능한 자체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선이 떨어졌다가 다시 로밍이 돼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무선이 떨어져 있을 때 내가 했던 일들을 다 저장하고 있다가 연결 시 ACS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동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데이터를 저장하고 동기화하는 기능이 없다면 뭐 때문에 ERPMS, WMS, ACS, AMR 설비 간에 유기적인 데이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로그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무선이 떨어졌다가 연결됐을 때는 연결 시 동기화하는 기능도 무조건 중요하다. 자, 이건 하드웨어나 구동부 안전하고 상관없는 순수 소프트웨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뭐 어쨌든 이거는 이것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업체를 선정하고 AMR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셔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수신 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굉장히 비싸고 잘 쓰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AGV를 실시간으로 돌리면서 수신 감도를 체크해야 돼요. 네, 그 방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신 감도를 체크했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일어난 다른 기기나 영향을 받아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셨던 안테나 중첩된 방사 모양대로 중첩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하나의 AP기에서 안테나를 여러 개 연결해서 같은 모양을 중첩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테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 방법이 제일 좋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설치했던 노하우로 가지고 안테나 방사 방향을 잘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경험밖에 없는 거죠. 네, 설비 운영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실제로 ACS 화면입니다. 이 ACS는 AGV가 돌아다니는 굉장히 복잡한 경로들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색깔은 AGV의 종류들입니다. 종류들이 다 틀리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동한다. 이 바는 이 AGV의 현재 배터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30% 미만이 떨어지게 되면 가서 이제 자동 충전을 하는 거죠. 이런 저희가 납품했던 회사의 화면을 메인 화면 하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뭐 실제로 공장 도면을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딩, 언로딩 속도, AGV 이동 속도, 창고 간의 동선을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통해서 AGV가 몇 대가 필요한지, 몇 대가 필요한지, 설비에서 놓고 나오는 시간, 창고에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시뮬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용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AMR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설비, 로봇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끔 요즘은 잘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리고 적재 중량이 500kg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500kg부터 시작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kg짜리, 20kg짜리를 나더라도 저희는 굉장히 고중량의 무거운 걸 써요. 그럼 고장이 덜 납니다. 예, 고장이 덜 나고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게끔 1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고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중 센서를 직렬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센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초음파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많고 외란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초음파 센서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자꾸 AGV가 정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음파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라이다 빠르고 강력하죠. 빛이기 때문에 레이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강하지만 고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요. 요즘은 뭐 워낙 뭐 PC 산업용 PC라든지 CPU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여기 보이는 라이다 시스템 같은 자체 운영체에서 처리한 다음에 결과값만을 알려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PLC만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PC까지 얹혀서 사용할 건지 PLC만으로 모든 것을 다 제어할 건지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이제 바꿔야 됩니다. 뭐 PLC도 하고 PC도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 옳다, 뭐 마그네틱 타입이 옛날 방식이고 지금 무조건 라이다라고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네. 현장을 보고 현장 작업자들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가 쉽고 문제가 그건 바로바로 조치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도입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 범퍼 센서입니다. 범퍼는 주위에 테두리에 쭉 쳐져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충격이 가더라도 물리적으로 멈추게 이렇게 물리적인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여기 있는 라이다나 대각선에 박혀 있는 라이다, 기타 다른 근거리 센서에서 혹시나 센서가 문제가 생겨서 얘를 받게 됐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죠. 그래서 3중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정지 버튼은 보통 앞뒤로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안전인증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뭐 이 동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정책이 융통성이 없어요.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넘는 업체마다 다 다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게 좀 이제 뭐 표준을 정해서 이렇게 뭐 규격화시키고 막 한다고 하고 있지만 표준이라는 게 표준을 담는 분들이 현장에 얼마나 알고 대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돼서 노동자와 그다음에 이 설비를 도입해서 사업하는 사업주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안전적인 장비를 넣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 인증은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특정 센서를 선택하게끔 강요하는 것도 있어요. 안전관리자의 자의적 해석이 좀 심각하고요. 도입 전 담당자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업체마다 안전관리자가 다 달라요. 기준도 다 다르고. 그 부분은 처음에 AGV를 도입하기 전에 어떤 센서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융통성 있게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빨간색 레이더 반원 같은 게 막 보이시잖아요. 이게 3중, 4중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이나 사람, 이벤트들이 다른 뭐 어떤 물체가, 오브젝트가 이 반경 내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구동이 정지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3중 안전장치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 범퍼, 그 다음에 뭐 이건 자동 충전 단자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가 이렇게 막 계속 360도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 쓰게 돼요. 이 반경을 다 피해서 침입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다 막혀 있어요. 네, 다 막혀 있어서 마지막에 혹시나 센서가 에러가 나도 범퍼 부딪히게 되면 쓰게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대수의 AGV를 납품했지만 충돌 사고는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충돌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면 회사 문 닫아야 되겠죠. 네,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건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응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네, AGV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총을 쏘는 거죠.
정위치 제어해서 총 쏘는 겁니다. 뭐 이건 그냥 데모용이고요. 예. 뭐 저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쏘는 거랑 제가 쏘는 거랑 사람보다는 제가 항상 더 정확하겠죠. 네. 저는 재밌는 것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로봇이 보이시잖아요. 로봇에서 제품이 나오는 걸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파레트에 적재를 해요. 파레트에 적재하고 나서 앞에 라인이 계속 돌아가려면 이런 AMR이 가서 물건을 빨리 빼줘야 되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뺏어 와서 대차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영상이 좀 느린데요. 이때는 시운전한다고 시운전하는 동영상을 집어넣고 실제로 생산되는 라인을 찍어서 이렇게 저희가 뭐 보안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구축한 것만 간단히 찍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적재 팔레트 위에다가 이렇게 쌓기만 해도 그날 생산되는 양을 적재소에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겠죠. 지게차라든지 원재료를 넣어주고 빼주는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생산했다가 그 다음날 출근하면 생산된 이 제품을 빼서 이제 창고로 옮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견인형 AGV입니다. 견인형 AGV 바닥이 보면 그때 고생 많이 했던 게 바닥이 일반적인 바닥과 틀리게 그냥 타일, 화장실 타일 같은 이런 거라서 먼지도 많고요. 그래서 바퀴에 이물질이 많이 꼈어요. 보면 기차처럼 굉장히 많이 끌고 다니죠. 네. 신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물류를 해줘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을 파레트에 적재하고 나면 네, 파레트로 옮겨 담아요. 움직이는 AMR 위에 컨베이어와 로봇이 같이 올라가는 타입이고요. 저 위에 빙글빙글 도는 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도어 GPS 방식의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로봇은 뉴로메카 로봇입니다. 국산. 그래서 로봇이 파레트를 넣고 빼는 것도 하지만 실제로 기계에 가서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작업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MCT나 사출기 이런 관련된 동영상은 저희 유튜브 보면 얘가 되게 많아요. 이건 4년 전에 저희가 납품했던 건데요. 네. 움직이는 AMR 위에 컴프레셔와 로봇 팔이 달려서 흡기를 가지고 이제 도색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AMR 위에 아까도 컨베이어도 놓았지만 다른 것들을 또 많이 놓을 수가 있어요. 놓고 로봇 팔은 핸드에 뭘 달든지 간에 또 필요한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러한 제품의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현장의 위험한 공간을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으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캐나다 회사인 크레펌과 협력 사례인데요. 움직이는 AMR 위에 3D 스캐너를 장착하고 자동차를 스캔 데이터를 뜨는 겁니다. 문짝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죠? 롤 포밍도 하고 뭐 접기도 하고 절곡도 하고 레이저 용접을 하기 때문에 전체 형상이 완성되고 나면
항상 동일한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사게 되면 차량을 검수할 때 앞뒤 문짝 간격도 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 공정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전부 다 미리 얻은 다음에 예, 코드로 가려고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스캔을 단순히 얻는 게 아니라 어디에 뭐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형상이 삐뚤어지다든지 하는 것들도 스캔을 다 해서 양분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제품을 넣고 빼고 한다면 큰 효율성이 없겠지만 검사하고자 하는 제품을 이렇게 지그에 걸어만 놓으면 AMR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스캔을 쭉쭉쭉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네.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도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쪽 자동차 르노,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차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데모 버전입니다. 이게 AMR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밑에 구동하는 AMR은 항상 정위치 올 수가 없습니다. 반복 정밀도는 저희가 만든 건 10mm 이내지만 조향 타입 AGV 같은 경우는 앞뒤로 조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정위치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나면 이 로봇 핸드에 비전이 붙어 있어요. 비전으로 위치를 잡은 다음에 로딩, 언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로딩을 했고 이제 언로딩 작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까처럼 위에서 돌고 이런 거 없죠. 대각선에 있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슬램 방식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 슬램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AMR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립했던 걸 로딩했던 걸 다시 언로딩해서 정위치에 놓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과연 이게 뭐에 쓰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뭐 과제 심사 받으러 가고 정부 자금 지원 받으러 가면 시장성이 없다. 뭐 주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해서 뭐에 쓰는지 잘 몰라서.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대수를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에 다른 뭐 물체들이 있어도 가는 방향은 흔들리지 않고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고 하면 가서 이제 자동 충전을 하는 거죠. 뭐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얘 혼자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도 보면 굉장히 러프하잖아요. 이물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돼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고 그럼 결론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마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노조가 있는 것도 있고 회사 상황에 맞게끔 그 다음에 생산하는 제품이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뭐 팔레트를 규격화시키면 좋겠지만 규격이 힘들다 아니면 설비율 높낮이가 틀리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커스텀이 가능해야 되겠죠. 커스텀. 외산 제품들이 한국에서 이제 대형 물류 창고로 대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처음에 셋업할 때 들어간 게 아니면 현재 갖춰져 있는 자동화 설비에서 이런 것들의 대응이 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커스텀이 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커스텀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AGV 자체에는 로고 파일이 존재하는가, 왜 로고 파일이 존재하는지 앞에서 설명드렸죠. 무선 데이터는 끊어지더라도 혼자 일을 다 한 다음에 내가 했던 일을 로그 파일로 저장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로밍해서 서버에 통신이 연결되면 데이터를 동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설비와 통신. 아까 ERP, MES, WMS, ACS, AGV 설비와 관련된 필요한 통신 규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 설비와 통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설비는 없던 업체와 PLC 담당자들 간에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체 가능한 사용 부품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모터는 AGV로 구동하는 모터는 소모품입니다. 수명을 갖고 있고 위에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수명이 있고 그래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모터 감속기 이런 것들이 원활히 수급 가능한 건지 금액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교육입니다. 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해서 일일이 그때그때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유지 보수 계약을 별도로 하시길 추천드려요. 출장 올 때마다. 근데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현장에 사용하는 작업자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게차를 운전하고 수레로 이동하던 분들이 이제 AGV가 도입되고 나면 뭐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해야 되지만 AGV를 관리도 해야 돼요. AGV를 도입했다고 해서 살에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 AGV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설비 유지 보수에 관련된 인원들도 무조건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기존의 물류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가? 여기는 ACS를 가지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기존의 물류 시스템과 AGV 통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설치 공장의 도면도 검토를 해야 돼요. AGV 반경도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굉장히 이제 프레스기라든지 사출균 이런 걸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는데 돈도 많이 들고 바닥 토목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중량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설비 공장의 도면을 놔두고 아까 시뮬레이션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몇 대가 필요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에 AGV 사용 시간과 충전 시간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슬램은 현장에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술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전문가와 현장을 컨설팅하고 무조건 슬램이 좋은 건 아니다.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셨던 이런 방식의 인도스 집회 방식이 제일 적당해요. 여기 보면 특히나 반사판 달고 무슨 자율주행이니 인공지능인데 뭘 반사판을 붙이고 이런 걸 붙이냐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라이다라는 센서의 특징이 빛을 이용한 것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 넥타이 색깔을 쏘았을 때랑 그 다음에 이 와이셔츠 색깔을 쏘았을 때랑 반사율이 다릅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다 내장이 되어 있지만 적외선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그 온도 센서를 보시면 제품에 따라서 그 계산할 수 있는 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가 특정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오는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일한 반사판을 붙여서 정확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고 그 신뢰성이 결국 AGV가 정위치에 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 자, 그 다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핵심은 물류. 주 52시간 근무가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갈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반드시 옵니다. 앞에 메르스가 와서 그거를 경험으로 해서 저희가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잘 극복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2의, 제3의 코로나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점점 부족하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대학교는 인원이 미달되는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업체에 갖다 팔려고 해도 저가 경쟁 입찰입니다. 저가 경쟁 입찰이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인건비가 싼 동남아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로봇에 대한 원충 기술은 부족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AGV는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응용 기술에 대한 자동화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비 엔지니어 비용은 굉장히 저가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체할 수 있게끔 로봇과 AGV를 이용해서 100% 무인 자동화 공장을 운영하고 하루에 24시간 중 20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바꿔야 돼요.
자, 이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 제품은 다품종 손아이고 이러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100% 무인 자동으로 어려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기존의 수동 라인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자동으로 뺄 수 있는 거, 소품종 다량 같은 거에는 무인 자동으로 돌리셔야 돼요. 돌리고 로봇과 AGV를 이용해서 설비 가동률을 높여야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나 야근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면 되면 2개의 라인이 필요했다고 하면 20시간을 운영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 3개의 라인 중에 2개의 라인만 있어도 돼요. 자, 이게 뭐냐? 로봇과 AGV에 대한 관리 포인트는 늘어나지만 늘어날 만큼 가동 시간이 늘기 때문에 설비를 줄여야 됩니다. 설비를 줄여서 가동률을 높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0% 자동화할 수 있는 건 한다.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룰 건데요. 오피스 UA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 스마트 팩토리 표준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ERP 있죠? ACS 있죠? PLC, MES, 데이터베이스 있죠. 자, 오피스 UA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비가 삭제된다든지 추가된다든지 하더라도 이 오피스가 융통성 있게 다 연동이 돼요, 데이터. 오피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LC들이 있어요. 일본은 미쯔비시 PLC, 독일은 지멘스, 그다음에 한국은 LS산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연동된 설비를 데이터를 모으고 상호간에 통신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모드버스나 시리얼을 통해서 지멘스와 미쯔비시 PLC를 시리얼 단자로 연결해서 이 연결은 이제 물리적인 연결이죠. 물리적인 연결하고 나서 각각의 CPU에 들어가는 PLC 프로그램을 별도로 짰어요. 짜서 통신을 주고받게 만들었어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보급이 되면서 연동하기 위한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피스 UA라는 게 나왔어요. 오피스 UA는 그 제품과 모델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릭 선택하시고 IP 세팅해주면 그냥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PLC 자체 내의 레지스트리 값을 실시간으로 리드, 라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오피스 UA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주저리 설명이 좀 많고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컨텐츠는 계속 작성을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AMR이나 AG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좀 많이 다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